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두 칸 협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바람개비형 전투에 이어서 흑도를 힘차게 밀어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순을 되짚어 보면 나를자 걸침에 두 칸 협공, 흑도 나를자로 씌워가는 수가 부분적으로 최선인데요. 나와서 끊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바람개비형 전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흑도를 힘차게 밀어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화이고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나와서 끊고 싸웠을 때 흑의 최선을 일단 한 점을 살리는 겁니다. 느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인데 이렇게 늘었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늘어서 바람개비형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수는 일단 이 두 점을 양쪽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 장군을 부르는 수예요. 받지 않으면 두 점머리를 젖힘을 당하게 되면 두 점이 포위돼서 잡히겠죠. 그래서 늘어서 받아두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백은 흑을 한 번 더 밀어서 받을 때 흑을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흑은요,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더라도 막상 반대편의 흑 두 점이 잘 잡히지는 않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백이 한 번 이렇게 젖혀서 한 칸으로 뛰어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젖혀서 흑도를 압박해 온다면 흑도 한 번 밀어놓고 이제 백도 이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공배를 채워서 흑도를 압박해야 되는데 중앙 쪽에 일단 한번 약점을 단수 치고 또 기분 좋은 중앙 쪽 꼬부리는 선수 교환을 전부 진행합니다. 이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형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배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측에 흑돌이 하나 놓여 있을 때는 흑이 돌을 버리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상변에 아주 큰 모양이, 좋은 모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수상전으로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두더라도요.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수상전에서는 늘었을 때 백이 흑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수 부족으로 흑이 잡히는 형태이더라고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흑이 잡히는 형태인데요. 수를 메울 필요도 없습니다. 흑은 백이 일선을 늘었을 때 그냥 여기서 지금 수상전도 한 수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을 버리고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형세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놀라지 마세요. 지금 흑돌이 여러 개가 잡혔지 않습니까? 6개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변의 배석에서 상변이 우측에 흑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 결과는 백이 흑을 잡고도 백의 귀에서, 그러니까는 자신의 귀에서 시작된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이득을 봐야 돼요.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먼저 선착의 효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백의 밀어가는 수의 의도는 힘차게 밀어서 뭔가 흑도를 압박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렇게 슬슬 늘어주더라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백도 서둘러서 흑을 제압하러 이렇게 흑을 만약에 공격을 해 들어간다면 사석작전으로 얼마든지 중앙에 기분 좋은 꼬부림을 먼저 선점을 하고 다시 사석작전으로 두더라도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만약에 흑도를 잡더라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가 떠오르시나요? 이때는 아마 한 번 더 밀고 싶으신 생각이 굴뚝 같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밀었을 때 흑이 그때 이렇게 늘어서 받아준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아까 기분 좋은 꼬부림을 흑이 두었었는데 지금은 백돌이 먼저 위치해 있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수상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중앙에 단수를 치고 기존에 꼬부리는 자리가 흑에게는 선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선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받아주더라도 폭이 더 좁아졌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으로서는요, 여기서는 수순 중에 계속해서 4줄에서는 5줄까지 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지금 이 모양에서도 좀 약간 비슷한 이론이지만 실제로 중앙에서 행마할 때 보통 저도 인공지능으로 바둑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행마에서 서로 밀어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보통 두 점머리는 아파서 무조건 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둑을 이제 배우시기도 하죠. 그리고 석점머리도 또 두 점머리 못지않게 아파서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이제 정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두 점머리도 아프지만 석점머리도 두 점머리 못지않게 또 아픈 것이 석점머리거든요. 그만큼 석점머리를 당하게 되면 그만큼 굉장히 살기도 어렵고 좀 잡히는 형태입니다. 거의요. 그래서 보통은 4점까지는 늘어서 받아주게 되는데 4점에서 5줄까지 밀 때는요. 또 이야기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목으로 5개까지 느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4번째에서 이렇게 4개까지 늘어놓고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형태에서는요. 먼저 2선에 폴짝 한 칸 뛰는 자리가 흑으로서 선수이고요.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모양에 대한 기본 공부를 지금 반드시 이 모양에서는 해두셔야 됩니다. 이 모양에서 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 젖혀가는 수가 두렵지 않아요. 따라 젖히게 되고 백도 흑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2단을 젖혀야 되는데 이 형태가 흑이 다시 2선을 이렇게 젖혀갔을 때 보시면 원래 기존에는 이 한 칸 뜀의 돌이 없을 때는 넉점이 막혀서 잡히는 형태죠. 하지만 지금은 한 칸 뜀의 돌이 놓여 있어서 백이 오히려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넉점머리가 한 칸 뜀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백수가 몇 수 없기 때문에 흑이 젖히고 백이 2단을 젖히더라도 그냥 늘어만 두더라도 수부적으로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넉점까지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밀어올 경우에는요. 늘어서 받지 않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역습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수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애초에 처음에 2점 뒤를 첫 번째부터 밀었을 때부터 한 칸을 뛰더라도 백은 받아주어야 됩니다. 뭐 다른 응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받지 않고 뭐 이런 자리를 뛴다든지 하면 찌르고 받을 때 막아서 이 한 점은 크기 때문에 또 사활에도 영향이 있어서 받아두어야 되는데 한 칸을 뛰어나오는 순간 흑돌이 공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가 몇 수 안 돼요. 귀의 백돌의 수가. 그래서 백이 곤란한 상황이고요. 한 칸을 뛰더라도 먼저 뛰더라도 백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기 전에 먼저 받아도 되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석점머리에서도 뛰더라도 그때도 받아야 되고요. 넉점 늘더라도 4번째 밀 때 오목으로 가만히 늘어주지 마시고요. 이때라도 한 칸 띄어서 이 교환을 먼저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점 뒤를 밀어갔을 때는 일단은 이 선에 한 칸을 띄어서 102점을 먼저 압박을 하면서 또 궁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수상전에서도 득이 되겠죠. 동시에 흑의 모양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주 기민한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이 흑을 공략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막아서 계속 압박을 하고 싶은데 중앙에 끊기는 약점 때문에 당장 안 돼요. 그래서 백도 3점 뒤를 미는 것까지는 외길 수순입니다. 흑도 석점머리는 2점머리보다도 아프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압박당하면은 곤란하죠. 또 여기 급소까지 남아있어서 흑이 안 됩니다. 일단은 4개까지는 늘어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자, 요 형태가 미는 변화에서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요 형태를 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젖혀서 흑도를 추궁해 온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기존에 흑돌이 없었을 때 잠시 변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수 치고 꼬부리는 것까지는 흑에게는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양에서는 한 칸 띄움이 없을 때 나를자를 두고 이렇게 백이 붙였을 때 늘어서 수상전에 수가 부족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교환이 없을 때 그때는 백이 여기를 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흑은 이렇게 늘어서 만약에 둔다면 백이 늘었을 때 지금 수상전에서 살펴보시면 끼워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따내고 한번 찔러 놓고 여기서 수상전에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흑의 수가 부족하죠. 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의 모양에서는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흑이 오히려 백도를 젖힘으로 이용해서 끊어갈 수가 있는 형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흑이 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교환이 수상전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아주 절묘한 묘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때는 이게 느는 것이 일감이지만 늘었을 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흑이 안 되고요. 이때는 아주 변칙적인 빈상각의 묘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백이 똑같이 늘어서 수상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상전이 아니라 그냥 안쪽에서 두 집 내고 살아버립니다. 두 집을 만들었죠. 백은 동시에 궁도가 부족해서 잡혔습니다. 백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백도 흑의 궁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집 모양을 만들면서 집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양으로 갈 경우에는 서로 약간 폐 형태가 일어나는데 깔끔하지가 않죠. 저도 정확하게 좀 결정을 지어서 어떤 패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2단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흑이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한 연결일 것 같은데 이 있는 수를 일선에 호구를 쳐서 연결하더라고요. 이 수는 한 집 내는 자리를 보류하고 또 동시에 백의 자충을 유도하는 거예요. 백이 이런 데 두면 자충이 채워지죠. 그래서 혹시 백이 늘어서 두더라도 사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 두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생의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를 놓고 보죠. 백의 귀에서 시작된 변화예요. 흑이 귀중한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변에서 배석을 살펴보시면 꽤 좋은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눈목자로 하나만 굳혀두더라도 흑의 발전성이 백보단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진행은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 일선에 호구를 치는 수가 묘수여서 사실 이 모양 자체가 백으로서는 잘 성립이 안 되는 형태예요. 네, 하지만 요 과정까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이 두 점 뒤를 밀어갔을 때 일단은 한 칸 뛰는 수가 이 모양에서 이제 선수 교환이자 또 흑 모양을 좀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법이고요. 밀었을 때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날일자를 두면 넉점머리는 나쁘지 않다. 수상전에서도 수가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백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때 백이 만약에 흑도를 추궁해 간다면 일단 먼저 단수를 쳐서 중앙에 기분 좋은 대세점을 선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상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빈상각의 묘수가 이 모양에서 포인트고요.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인공지능을 검토해보면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약간의 뒷맛은 남아있지만 백이 계속 두다가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수가 부족하죠. 패는 패인데 흑에게 유리한 패예요. 그래서 백이 곤란해서 백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진행은 백이 보류하는 것이 좋고요. 약간 패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어야 되는데 이 진행 자체로 백이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이 흑을 만약에 잡으러 간다면은 이렇게 뒷공배를 채우면서 중앙 진출을 막는 젖힘의 수가 떠오르는 일감인데 흑으로서는 지금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꼬부려가고 백이 집 모양을 만들 때 일선에
호구치는 이 묘수까지 기억해 두셨다가 요 형태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꼭 한번 이렇게 두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이 밀어가는 수 자체가 강수이지만 약간은 무리성이에요. 지금처럼 주변 도래에 배석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흙이 그냥 늘어만 주더라도 결국은 한 칸 띄고 느는 자세에서 그 다음에 흙 두 점을 뭔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절묘한 빈삼각의 묘수와 또 일선에 호구치는 자리가 있어서 백으로선 공격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백이 흙을 이렇게 귀사리를 먼저 하면서 뒷공배를 채우면서 중앙의 진출을 허용한 다음에 다시 공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키고 난 다음에 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석에서 보시면은 아까도 이 넉점 뒤를 밀었을 때 손을 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반대편에 넉점이 좀 더 약한 자리죠. 꼬부려서 102점을 좀 압박하는 수가 강수이자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똑같이 이렇게 젖혀가고 2단을 젖히는 것이 이제 최강수인데요. 이때 흙이 만약에 늘어서 받는다면 이 형태는 막아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활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추후에 뭐 찌르고 단수 치고 사활만 놓고 보면은 아직 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흙이 이때는 궁도를 최대한 넓혀서 젖혀서 두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한 칸 띠이 놓여 있어서 이 끊는 수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잡혀야 되는 형태잖아요. 넉점이. 근데 쌍립을 두면 백이 잡혔고요. 찔러서 흙을 압박하는 것은 한 점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돌리더라도 기분은 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끊는 약점이 남아있고 또 양단수 약점이 남아있어서 백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백이 흙을 뭔가 끊어서 공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단수의 약점을 이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때 흙이 좀 선수로 흙 모양을 보완하는 아주 멋진 수법이 있어요. 호구를 치고 백이 막을 때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산다면 완생이지만 후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선수를 잡아서 흙을 공격하면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보니까 제가 일선을 젖히는 수가 사활을 선수로 살리는 아주 중요한 맥점이더라고요. 젖히면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선수를 잡아서 다시 좌변에 백 2점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흙의 모양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 단수 치고 잇고 다시 흙 모양의 사활을 좀 추궁해 보겠습니다. 찌르더라도 늘어서 완생이고요. 이곳에 붙이더라도 이어서 이곳을 치받아서 둘 때 막는 자리가 흙에게 선수예요. 백이 사활을 만약에 추궁한다면 이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변으로 탈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이 사활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절묘한 형태인데 이곳을 붙이더라도 이렇게 빈삼각으로 치받아서 늘더라도 위를 이렇게 채워가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쳐서 백이 안 되죠. 이곳을 찌르더라도 이렇게 뒤로 단수 쳐서 절묘하게 그 수순이 백으로서 흙을 좀 엮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형태가 흙이 허술해 보이지만 완생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흙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귀중한 선수를 잡아서 백을 먼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이 돌이 4개가 늘어져 있을 때 5번까지 늘지 않습니다. 이 한 칸 띠이 있어서 이 뒤로 4번 밀었을 때는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모양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때 백은 뭔가 흙을 압박하고 싶은데 만약에 흙 모양을 압박해서 들어간다면 귀에서 절묘한 묘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형태의 빈삼각의 묘수. 백이 궁도를 넓히더라도 다시 일선에 호구를 쳐서
백이 곤란한 형태이고요. 늘더라도 이렇게 각생을 하게 되면 백이 후수가 되기 때문에 망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백으로서도 뭔가 흙을 이제 바로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일단은 아생연후 살타죠. 먼저 살아놓고 흙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 뜀의 행마가 좋아서 그 다음에 흙을 막 공격하기가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밀더라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꼬부림을 했을 때도 넉점 머리를 두들기더라도 이 선에 따라 젖히는 수로 호구를 치고 받을 때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 교환으로 흙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흙이 약간 우세한 결과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여기까지 수순을 보여주는데요. 흙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두시면 흙이 좀 유리한 결과입니다. 자, 배석을 바꾸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석에서 이 미는수가 좀 통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배석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배석을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배석에서 그 정석이 좀 유리한 상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포석의 진행이에요. 좌하 쪽에 33 정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태인데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백으로 화점 소목 포석에서 33을 침입했을 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실리를 챙기고 이게 수순을 이제 여기서는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실리를 챙기고 백은 이제 변을 키우면서 두텀을 쌓는 정석인데요. 변 벌림을 했을 때 흙이 나를자 걸침을 하고 다시 두 칸 걸침을 하는 것이 지금 모양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 변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백이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양에 비해서 훨씬 더 두텁죠. 이러한 경우에 나와서 끊어가고 이때 밀어가는 수가 정수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칸을 뛰게 되면 흑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밀어놓고 이런 자리를 그냥 띄어서 씌우더라도 씌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흙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찌르더라도 맞고 찌르더라도 맞고 꼼짝 말아야 해요. 돌이 하나가 놓여 있음으로써 백이 훨씬 더 두텁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미는 수 때문에 밀고 흑도를 공격해가면 흙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흙도 돌을 버리면서 주로 진행을 하죠. 이런 모양에서 뭐 여기를 씌우는 거를 제가 좀 얼핏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밀어서 둔다면 한 칸 띄어서 흙이 지금 보시면 백한테 포위되어서 잡히는 형태로 좀 불만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배석이 조금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나와서 끊고 밀어가는 수가 통렬하고요. 또 다른 배석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배석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흙의 배석을 좀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배석은 프로들 중에서도 아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신예 프로들은 아마도 이 변화를 숙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좌하기 쪽 33 정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펼쳐진 후에 이렇게 나를자 걸침에 두 칸 협공 가는 것이 지금에서 인공지능 최선이자 블루스팟이에요. 그 이유는 이 좌하 쪽의 배석과 이 정석에서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수순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순 가운데 나를자로 일단 씌우고 찌르고 끊고 늘었을 때 뒤를 밀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서 일단은 한 칸을 뛰는 수가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흙도 받아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늘고 세 번까지는 백도 일단 늘어줘야 어느 정도 힘이 받쳐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때도 흙이 만약에 백을 서둘러서 잡으러 가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 꼬부리는 수가 있어서 이 꼬부리는 수가 묘수로 흙이 안 되고요. 그래서 흙도 일단은 뭐 아생연후 살타 해서 먼저 귀를 최대한 공배를 채워서 이제 막아서 살아두어야 되는데 그럼 백도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요. 흙이 한번 밀어놓고 다시 밀고 백도 반대편 넉점이 좀 더 약한 돌이기 때문에 일단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흑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배석에서 좌쪽에 배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젖혀가고요. 똑같이 2단을 젖혔을 때 아까 제가 백이 따라서 젖히게 되면 흑이 있고 백이 호구를 쳐서 젖혀 있는 것까지가 이제 백이 선수로 살아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흑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배석을 이용해서 단수를 안쪽으로 한번 치고요. 백도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넉 점이 잡히진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안 되죠. 하지만 지금 모양에서는 붙여가는 자리가 급소이고요. 백도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밀어놓고 다시 이어서 백도를 압박합니다. 그럼 백이 탈출을 위해서는 중앙을 젖혀서 이제 변호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단수 자리가 흑에게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백을 막아서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곤란하고요. 백도 단수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끊어서 중앙 쪽에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흑도 이제 한 수 한 수 행마를 하다 보면 밀어놓고 젖힐 때 이제 받아달라라는 주문인데요. 이렇게 돌림을 당하게 되면은 흑도 많이 당하는 형태죠. 한 수 빠릅니다. 백이요. 수상전이 발생했을 때 백은 3수, 흑은 2수로 흑이 잡혔어요. 그래서 흑도 한번 밀어만 둔 상태에서 다시 중앙 쪽을 두게 되는데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약간 우세한 결과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백이 끊기는 약점도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러한 배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두 칸 협공에서 밀어가는 변화의 포인트는 일단 한 칸 띄고 4번까지만 늘어둔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5줄까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도 백을 서둘러서 잡으러 갈 경우에 꼬부리는 수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 수를 두기 전에 먼저 중앙에 활용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득을 본 다음에 꼬부리는 수로서 백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도 귀를 지켜서 살아야 됐는데 백이 한 칸을 띄어 나오게 되면 일단 양곳마로 백도를 몰아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먼저 우측의 도를 보완하고 다시 젖히고 2단 젖힘을 했을 때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주변 배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변화에서는 주변에 뭐 아무런 우군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석에서 이러한 단수 자리가 기분 좋은 선수로 하나만 듣더라도 하변에서의 전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프로들 바둑에서 이러한 형태가 좀 공부가 되어 있는 기사의 경우에 이렇게 두 칸 낮은 협공으로 많이 두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날일자로 씌운다라고만 많은 분들께서 고정관념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날일자 씌우면은 굉장히 끊겼을 때 골치부터 아픈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쉽게 둘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칸 협공하면은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두 칸 협공을 아주 쉽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두 칸 협공 쉽게 피하는 방법에서 한 번 더 강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칸 협공 변화에 대해서 나와서 끊고 밀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는 수 자체가 두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특수한 배석에서는 좀 상대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좋은 작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배석을 참고하셔서 두셔야 되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칸 협공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